네, 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수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6,800원 네. 20%. 126,800원에 20%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이 종목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매수가 이상으로 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수페타시스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네, 이정호 대표님께 정말 빠르게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이수페타시스 추가적으로 물타기나 이런 부분도 하신 건가요, 혹시? 네, 했어요. 아, 잘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평단가를 좀 낮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요즘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소부장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은 수급세나 이런 거 잘 들어와주면서 요즘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정말 좋은 흐름이 나타냈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한 거나 이런 부분은 13만 원 이상 되면은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수페타시스의 자체적으로 뭐 다중 적창 이 기판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수요가 더욱더 올라가면서 이번 연도부터 실적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수급은 이제 코스닥으로 조금 더 넘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13만 원에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나머지 10% 정도는 15만 원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나머지 13만 원이 정리한 10%는 코스닥의 상장 내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전화 드린 게요. 네. 지금이라도 좀 덜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절반 정도는 지금 덜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서도 이수페타시스가 잘 못 간다는 거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제는 조금 소외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제장부터 이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보다 더욱더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어떤 쪽으로 가면 괜찮을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위노공업이나 원익 아이패스나 뭐 SNS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한번 추려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13만 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종목 고민 생기시면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만 2,200원. 네. 비중은요? 매수가요? 저 56%요. 네, 15만 2,200원에 56% 맞으실까요? 53%. 아, 53%세요. 네, 네. 네, 삼성전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금요일에 오늘도- 샀어요. 네, 근데 금요일에 샀는데요. 네, 뭐, 네, 금요일날인가 뭐, 네, 저게, 네, 저기하고 네. 저기였다면 그게 뭐죠? 실적 발표요? 예? 실적 발표? 네, 금요일에 네. 하셨는데 오늘도 강한 시세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아니, 네, 내일 봐서 매도하려고. 왜 그러면 그걸 하면은 떨어진다며요. 네. 이게 아, 실적 발표하고 좀 떨어질까 봐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종훈님이요. 이종훈 부장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뭐 확정 실적 나오면서 뭐 세론이 나올 거냐가 걱정이신 것 같은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세론보다도 오히려 더 상승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네.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 오늘도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게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 HBM 단독 공급이거든요. 그럼 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투탑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게 지금 조금씩 확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도 좋지만 결국엔 파운드리거든요. 파운드리,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자체 개발한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600.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는 컨콜에서 나올 얘기가 파운드리와 이러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좋은 게 뭐냐면 HBM, 그러니까 HBM이랑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만들 때 그 단가 부담감이 다른 기업들보단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D램 메모리 반도체 써야 되는데 그거를 공급받아서 써야 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자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이 만약에 갤럭시 S26이 잘 팔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이 성공하면은 파운드리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니야. 지금 뭐 하나마이크론이랑 이제 오사트 기업들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SK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고 저 29일 날 저기였나며요. 컨콜이 예정되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예. 마시고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좀 걱정되시면은 비중을 한 30% 정도 빼시고 20% 정도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걱정되시면 일단 비중을 좀 덜어내고 20% 정도만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꼭 좀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 네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 SDI요. 삼성 SDI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9만 6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15%. 39만 6천 원에 15% 맞으실까요? 예. 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요즘 또 2차 전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또 목표까지 알고 싶어서요. 목표가 궁금하세요. 네, 두 분 다 예, 일단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네, 두 예, 분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00스 딱 돌파했는데 삼성 SDI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예. 여쭤볼까요? 이주 선생님이요. 네, 이주원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청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SDI는요, 목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면 일단 3월 달에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올 얘기들은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ESS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ESS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 나왔는데 이번 반등은 좀 약간 다르죠. 그때랑 거래량도 더 많고 힘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로봇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바퀴 달려 있는 저가형 로봇이라고 하는 뭐 자율 이송 로봇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뭐 가볍게 뭘 나르는 로봇들이 지금 실제로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무게 때문에 그렇거든요. LFP 배터리가 무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오히려 달았다가 무게 때문에 더 효율이 안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오히려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삼성 SDI는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에 공급한다라는 모멘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기대감 속에서 하필 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50만 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삼성 SDI가 지금 ESS도 LFP랑 3원계랑 같이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셀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물론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산도 아직 뭐 정해진 게 없고, 그리고 양산을 했을 때 과연 전고체 배터리 비용이 비싼데 그거를 휴머노이드 로봇에 썼을 때 이 셋업체들이 단가가 맞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봇 시장이 커지려면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갔을 때 로봇 시장이 완전하게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중장기적으로 유망하고 50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로는 5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꼭 좀 되셨기 바라겠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제닉스 로보틱스요. 네, 제닉스 로보틱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600원에 10%요. 15,600원에 10%세요. 네네. 네, 이 종목 로봇 관련해서 오늘 주가가 또 하락해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거 조금 물 타가지고 가격을 그러셨어요. 조금 떨어뜨렸거든요. 네. 물타기도 하셨는데 다시 좀 시세가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로봇주 관련한 전망은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 최근에 맨 처음 들어가신 가격대가 얼마였나요, 혹시? 그때가 16,000원대였었어요. 16,000원대 들어가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서 15,600원이 이제 평단가가 됐는데요. 요즘 네. 로봇 관련주들이 약간 엇갈린 시세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이 소외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강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이나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자동화 물류나 이런 쪽에서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쪽 아니면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품 기업들 이런 쪽이 더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그 섹터 안에서, 로봇 테마 안에서 이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3등주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비중을 이제 조금 절어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시장의 이슈를 받으면 급등하는 모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 딱히 명확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보여준 게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16,000원이 되면은 비중 5% 정도를 덜어내시고요. 나머지 5% 같은 경우는 한 18,000원 이상까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 나머지 5% 같은 경우에 다른 로봇주를 조금 더 집중 보시는 게, 요즘 시장 트렌드가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모세가 나옵니다. 로봇이라는 건 특히 어떻게 보면 수급 현황이나 아니면은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갈아타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올라가면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상승 시 비중 축소 후에 좀 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의견 주셨고요. 이 나머지는 18,000원까지 계속 홀딩하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종목 고민은 친절한 종목 상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서현 이화고요. 네. 매수가는 16,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15% 정도요. 16,500원에 15% 맞으실까요? 네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이 종목 지금 손실 중이셔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혹시 서현이아를 진입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혹시? 좀 좋다 그래서 네. 추천을 받아서 네. 했거든요.
자동차 관련 부품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네네, 다시 한번 그때. 같이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네. 현대차가 올라간 이유를 명확하게 보자라고 보면은 자동차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관련돼 가지고 엮이면서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서현 이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크게 나타낸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로봇 관련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나오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현 이하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까지는 로봇과의 연관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동차 관련 부품주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5,000원 가격대만 다시 한번 안착만 시켜준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과거에 봤을 때도 계속된 박스권 흐름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 흐름을 이번에 거래량을 돌파해주면서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에서 하락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라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장에서는 또 21선까지도 지켜주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반등하는 모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장이나 아니면 이번 주에 15,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안착을 해준다라고 보면 16,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때 비중 5% 정도를 덜어내시고 10% 정도만 계속적으로 갖고 계시면서 18,000원 돌파하면 또 5% 정도를 덜어내시고 나머지 5%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2만 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져가자. 물론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짧게 끝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본다면 비중 축소를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또 재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상승 시에 분할 매도하는 의견 주셨고요. 꼭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나이백이고요. 네. 5만 원에 10%입니다. 5만 원에 10%세요. 네네. 네,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손실 중이셔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딴 건 다 오르는데 이건 네. 꼼짝을 안 해서. 다른 종목은 다 궁금했어요. 오르는데 이 종목만 네네. 안 올라서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안 그래도 제약바이오 흐름 좋은데 좀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계속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네. 여쭤볼게요. 이 종목 내가 한번 자세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패매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주호님. 네, 이조은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좀 매수가가 살짝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좀 고점에서 사신감이 없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 12월 달 이 당시에만 해도 사실 그 뇌 약물 전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임상 성과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나이백이 못 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수급이 완전 대형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고 사실 코스닥이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ETF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뇌약물 전달 이거는 에이벨바이오랑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은 있으나 지금 ABL 바이오가 너무 독보적이다 보니까 과연 이 ABL 바이오처럼 기술 이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 그게 사실 이제 코스피가 5천 가면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이왕 살 거 그냥 코스닥 상위 종목 사자. 이게 지금 나이백이 주가 하락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백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언제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버텨보시겠다 하시면은 충분히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과거에 치과용 소재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켜보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답답하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결단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는 오히려 다른 제약바이오 시총 높은 종목군들 사서 트라이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절하고 딴 종목에 파는 게 낫겠습니까? 네, 이거를 뭐 너무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하시면은 차라리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급이 또 대형주로 쏠리고 있지만 앞으로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아니면은 매도를 한 다음에 차라리 종목 교체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도움이 꼭 좀 되셨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이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신 종목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네. 오늘도 시장이 강하게 올라줬는데 이대로 상반기에는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1분기 실적까지는 일단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계속 상승세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코스피가 여기서 더 갈 거냐, 코스닥이 더 세게 올라갈 거냐, 이거를 이제 잘 판단하셔서 보시는 게 좋겠고, 저는 일단 코스닥과 코스피 키 맞추기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으로 이제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코스닥 중심에 있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코스닥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섹터를 가장 좀 유망하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는 다들 아실 거고, 오늘 제가 그래서 이따가 추천주 하나 가져왔는데 그동안 관심 못 받던 쪽에 하나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저는 XR 쪽, 왜냐면 구글에서 이번에 다보스에서 XR을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네, 받으신 안경.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예. 네, 궁금하신 종목 상담해 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상담 받았어요. 됐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분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선착순 한 분 바로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힌트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다음은 이제 글라스다, 스마트 안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메타가 이쪽 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구글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누가 이렇게 성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주가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OS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메타도 사실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새벽에 있으니까 실적 발표하고서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좀 언급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 XR 관련주들 한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네. 네, 궁금하신 종목 상담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LH 만도 HL 만두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68,000원에 10%요. 68,000원에 10%. 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셔서 좀 약간 좀 불편하시죠? 네네네. 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3거래일 정도 빠졌던 이유는 이제 현대차 네. 노조 이슈 때문에 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오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얘기 꺼냈는데 오히려 현대차랑 자동차 부품주들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HL 만도 같은 경우는 물론 에이다스를 비롯한 자율주행 모멘텀도 있지만 조향장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엔 로봇 사업으로 여기도 간다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네.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저는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25%가 지금 뭐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또 타코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오히려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네. 때는 정부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대차 네. 그룹주들이 이 하락은 좀 쉬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은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로봇 모멘텀까지 붙어서 끌어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만 계속 상승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 불안하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 놓은 게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은 그냥 익절하시고 자동차 쪽은 나중에 사시고, 차라리 지금 2차 전지랑 코스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네네. 교체를 하셔도 좋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쪽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목표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고점 부근이 75,000원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75,000원 돌파 나온다라는 얘기는 현대차 그룹주들도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 반등 나오면은 75,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HL만도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우 대표님. 이번 주에 또 반도체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반도체 주가 흐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실적 발표 전에 너무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실적 발표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하냐 이런 의미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SK하이닉스에서 진짜 20조 원에 대한 영업이익을 보여준다고 보면 받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어떻게 가온 칩스를 할까, 뭘 할까? 아, 네, 잠깐만요. 가온 칩스. 가온치스는 수익 중이시잖아요. 네. 예, 아니요. 가온 칩스가 10만 1,000원에 매수했거든요.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아, 그럼 가온치스 말씀해 드릴게요. 가온 칩스를 할까, 아니면 티도보 칩스를 할까? 티도보 칩스를 해주세요. T로보틱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평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네. 동생들 갔나? 있나? 네, 평단가랑 비중 알려주시면 잠깐만요. 예, 잠깐만. 이거 여기 한번 27. 티로보틱스 오늘 마이너스 5% 넘게 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가가 25,3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얼마에 사셨는지 지금 2만 1,000원에 10%예요. 21,000원에 10%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0%요. 10%. 아, 10%요? 네. 응. 수익 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못 파셔가지고 조금 아쉬워가지고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매도를 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제장에서 로봇은 좋았고 오늘장에서는 조정이 조금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T로보틱스 예. 같은 경우에 그래도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시총 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다른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주면서 뭐 시총 1조까지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은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내일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 탄력만 나와준다고 보면은 27,000원까지 안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가 준다고 보면은 다시 3만 원까지 네.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사지 말고 그냥 놔둘까요? 보유할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왕 수익권인 거 종목도 많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정리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관련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조정도 한번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익절가를 말씀해 드릴게요. 23,000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무조건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을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 23,000원이 안 깨지고 27,000원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3만 원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안 누르면은 팔아야 되겠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가온 칩스를 그걸 10만 1,000원에 했는데 가온치스는 어디 나중에 연락 주시면 또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물타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온칩스는 들고 가셔도 돼요. 네. 물타기를 할까요? 아니 물타기. 들고 가셔도 됩니다. 굳이 하실 필요 물타기 없어요. 하려고. 네, 다음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